같이 보시면은요. 1번 대손금 물어봤죠. 우리 대손의 일단 뜻이 뭐죠?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대손금 나오면 대손 충당금 무슨 법 쓴다고요?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가 있고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다 그랬죠?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이고 외상매출금이랑 무슨 어음이요? 받을 어음이고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대여금이나 미수금이고 영업에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뭐 때문이냐면 모든 채권 때문에. 왜냐면 판매비와 관리비도 될 수 있지만 모두 될 수 있어요. 영업의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2번 다음 중 무슨 자산이요? 유형자산. 보시면은 유형자산은 재화와 용역 등의 생산 및 판매 관리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비화폐성 자산. 맞아요. 유형자산의 취득 시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한다. 일단 정답 1번 틀렸어요. 요거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액이에요. 차액을 매입 시 부대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가액을 다 처리한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가치와의 차익.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3번 유형자산을 현물 출자 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주식의 시가로 한다. 3번도 틀렸어요. 네, 원칙적으로는 주식의 뭘로 보도록 되어 있냐면 액면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두 개입니다. 몇 번하고 몇 번이요? 2번하고 3번. 정답 두 개예요. 그러니까 1번, 4번 선택하신 분은 틀린 거고 2번, 3번 선택하신 분은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우리 교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정상적인 교환, 정상적인 경우가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이 있고 이종 자산 간의 교환. 엉뚱한 걸 쓰고 있었네요. 동종은 제공한 자산의 무슨 가액이야? 장부가액. 이종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하고 몇 번이요? 2번하고 3번. 그 다음에 우리가 보유한 다음에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2020년에 계상되는 단기손익의 차이금액은 얼마인가? A회사 주식 1000주를 주당 만원에 매입하였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일 때는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1000만원, 그 다음에 그냥 현금 줬다라고 할게요. 현금 얼마요? 1000만원. 그 다음에 주당 공정가치가 1050만원이 됐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50만원 늘어났고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무슨 이익이요? 평가이익 50.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볼게요. 그러면 매도가능증권 1000만원에
현금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50만 원 올랐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도 50만 원인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얘는 수익 증가인데, 얘는 수익이에요. 근데 얘는 자본 증가예요. 왜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 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손익에 들어가는 건 50만 원밖에 없어요. 얼마밖에 없어요? 50만 원.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4번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일단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고요? 판매 목적. 그래서 거기 1번부터 보시면, 할부 판매 상품의 경우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더라도 상품의 판매 시점에서, 맞아요. 제가 일반 판매라 그래서 세 가지 현금, 외상, 할부는 인도 기준이에요. 무슨 기준이요? 인도 기준.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는 매입 금액의 매입 운임, 하용료 및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맞아요. 선적지 인도 조건의 경우 판매되어 운송 중이면 판매자의 재고자산이에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돼야 돼요. 제외돼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선적하면은 판매자가 아니고 누구 잡게 되는 거예요? 구매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 다음에 5번 자본. 우리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야? 액면가액. 보통주도 있고 우선주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기타 자본잉여금 맞아요. 그 다음에 자본조정 등 자기주식 맞고요. 우리 기타 포괄 손익노계획은 이익잉여금 안 들어가죠? 응. 우리 이익잉여금에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이익 준비금이랑 끝에가 무슨 금이요? 적립금.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땡땡 적립금.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이요?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몇 분의 몇 가지? 2분의 1까지. 요것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제조원가에 들어갈 거 물어봤어요. 무슨 원가요? 제조원가. 그래서 일단 거기 간접재료비 25만원, 제조공정 5만원, 제조공장장 85,000원.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는 아니고 제조기계 75,000원, 영업부 아니고 제조공장 12만원. 다 더하면은 어디 갔냐 계산기가 25만원에 5만원에 85,000원에 75,000원에 12만원 더하면 58만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세요? 2번입니다. 다음에 7번 보조부문 배부 방법 물어봤어요. 무슨 부문이요? 보조부문 배부 방법.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또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어떨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쓰는 거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단계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뭐예요? 정해요. 그 다음에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단계. 상호는 가장 정확하고 계산은 뭐하다? 복잡하다라고 했었죠.
다음에 보시면 단계배분법은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 맞고요. 직접배분법. 그 다음에 2번 단계배분법은 순위 고려 맞죠? 3번 직접배분법은 가장 정확성이 높은 건 뭐예요? 상호.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무슨 원가 계산이요? 정상 개별 원가 계산. 그러니까 실제는 말 그대로 실제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상 원가 계산은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뭐 했을 때요? 일을 했을 때라는 가정하에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정상 개별 원가 계산도 활용을 하냐면 우리가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1년에 한두 번씩 태풍 같은 거 와서 문제 발생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실제 원가 계산도 하지만 그때는 정상 원가 계산도 해봐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우리가 요만큼 팔았을 것이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태풍이 왔을 때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 정도 손해 보는지도 회사 입장에선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런 부분도 준비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항상 즐거울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고민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보시면 정답은 4번이에요. 원가 계산이 기말까지 지연되는 거. 왜냐면 실제라는 건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상 개별 원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정상 개별 원가가 어떻게 보시면 예정하는 거예요. 예상하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원가 계산이에요? 실제 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모두 직접비는 실제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일정 기간 동안 말 그대로 실제 발생한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이거는 제조 간접비 관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정상 직접은 이미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9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량 그러면 이거 해야죠. T자 제공품 우리 수량 있죠. 기초 제공품, 단기착 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그래서 보시면 기초 제공품 몇 개요? 200, 기말 150, 단기착수 900. 그다음에 단기 완성 몇 개예요? 80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대변이 몇 개 부족해요? 네, 150개 부족하죠. 근데 거기 보시면 정상 공소는 단기 완성품의 몇 프로래요? 네, 5%래요. 그러면 800개에 5% 하니까 40개 나오죠? 그래서 40개는 정상이고 110개는 뭐예요?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10번 당해연도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 예정이 2,500원 무슨 배부됐대요? 과대 배부됐대요.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12,000원, 간접 재료비 2,000원, 직접 농업비 2만원, 간접 농업비 4,000원, 간접 경비인데 우리 제조 간접비 어떻게 구하죠? 네, 간접들 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2,000원에 4,000원에 얼마요? 4,000원. 그럼 얼마 나와요? 10,000원 나와요. 이게 실제입니다. 과대의 뜻 많다. 누구보다 많다? 실제보다 많다. 그래서 10,000원에서 2,500원 많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500원. 요게 예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이건 말장난이에요.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과대 그러면 뭐라고요? 예정보다 많다. 과소 그러면 예정보다 적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답 맞추시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공급시기 요거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보시면은요 11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데요. 정답은 1번이에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재화의 사용이 가능한 때.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팔고 상품권이죠. 상품권을 뭐 하고요? 회수하고 물건을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그래서 2번 맞아요. 실제로 인도되는 때 팔았을 때 맞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자기의 고객에 증여할 때, 증여는 증여하는 때. 그 다음에 4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장기할부 판매. 그 다음에 중간지급 조건부.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지급. 요 세 가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예요. 요거 잘 나옵니다. 요 문제도. 한때. 그 다음에 12번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 있었죠?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자의 무슨 번호요?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무슨 번호요?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품목은 없어요. 그 다음에 13번. 우리 수출은 무슨 일 기준이라고요? 선적일 기준.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이고요. 기준 환율하고 무슨 환율이요? 재정 환율. 그래서 보시면 5만 달러예요. 그 다음에 선적은 언제 했죠? 12월 10날. 그래서 11월 20일은 함정이에요. 그래서 선적일이 12월 10일이고 그 다음에 5만 달러의 기준환율로 본다 그랬죠? 잠시만요. 11월 20날 선적했구나. 죄송합니다. 11월 20날 기준환율 얼마예요? 1,000원. 그럼 얼마 나와요? 5천만 원. 정답은 1번인데 결론은 요거 아냐 모르냐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 기본공제. 우리 기본공제 이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소득. 그래서 보시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이거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설명 안 드렸어요. 기본공제 대상자는 150만 원 뺀다 그랬어요. 100만 원이 아니고 얼마 뺀다고요? 150.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우리 소득 금액은 1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번 맞고 3번 월급으로 치면 얼마라 그랬어요? 500이라 그랬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20세 이하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요럴 경우에는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2번, 3번, 4번은 많이 보던 거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그렇게 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요거는 찍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 많이도 안 나오거니와 이걸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 보통 예금의 수입 시기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 아니에요. 실제로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보통 예금은 언제가 된다고요? 실제로 받는 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통장에 찍혀요, 안 찍혀요? 찍히죠. 그날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통지예금의 이자는 통지한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지예금은 인출일이에요. 인출일이 돈 찾은 날. 그 다음에 정기적금은 실제로 받은 날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세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빌려줄 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은행 아닌 사람들이 돈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 빌려줄 때 뭐가 발생하죠? 계약서 쓰잖아요. 네, 차입 관련된 거. 그래서 거기에 몇 월 며칠 날 주겠다 이런 거 적어요, 안 적어요? 적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지금부터 문제 1번 일반전표예요. 그래서 일반전표 1시까지 분개하시고 입력도 하십시오. 분개는 답만 적어 드릴 거예요. 당사는 단기 투자 목적이죠. 이 문제가 요거예요.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단기 매매 4월 20일이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4천. 그 다음에 수수료 뭐요? 비용 얼마요? 30. 보통 예금 얼마예요? 4,030. 그 다음에 5월 2일 대변의 사채 2,000 통장으로 얼마 들어왔다고요? 1920 들어왔어요. 그러면 80만원 손해본 거죠? 사채 할인 발행 착 80. 5월 9일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게 120 있었는데 늦게 내서 가산세 냈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예요. 그리고 우리 헷갈릴까봐 세 번째 줄에 써놨죠? 세금과 공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일단 안 낸 세금이 얼마 있었어요? 1900이 아니고 120 있었죠. 통장은 121만원.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는 얼마 있었어요? 만원. 7월 30일 공장 직원들인데 500번대죠. 공장이니까 복리 후생비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 급금 무슨 카드요? 현대카드. 외화 나오면 맨날 적어드릴 건 이거밖에 없어요.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은 언제 쓴다고요? 실제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은 결산할 때. 지금은 실제니까는 8월 21일 날 통장으로 4,800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원래 내가 받을 거는 4,600이었죠. 뉴욕. 결론은 20만원 더 받았습니다. 왜요? 외화가 올라서. 외환 차익. 얼마 올랐어요? 20이 아니고 200.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50원 곱하기 몇 달러였어요? 4만 달러 하시면 4,600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00원 곱하기 4만 달러 하면 얼마 나와요? 4,800. 그래서 얼마 더 받았다? 200만원 더 받았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매입 매출 전표예요. 1시 15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까지 맞추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까지 맞추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토지, 첫 번째 줄 끝쪽에 전자세금 계산서. 토지의 세금 계산서 나오면 매입에 뭐세요? 불공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백두건설, 전자는 차변의 토지 1100, 대변의 보통 예금
1100. 그 다음에 8월 10일 구매 확인서 나왔죠. 매출의 영세 테일의 여.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4천. 차변에 현철로 얼마 줬어요? 1000만원. 그 다음에 어음 받았죠. 무슨 어음이요? 받을 어음 얼마요? 3천. 그 다음 거 보시면 9월 3일 기기장치죠. 일단 요거 나오면 이거 먼저 해주셔야 돼요. 살 때 600 주고 샀죠. 감가 얼마였어요? 200. 그러면 400인데 요거 나오면 주의하셔야 될 점은 딱 하나예요. 부가가치세 빼고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 부가가치세 포함이죠. 그래서 400짜리 300에 팔았으면 얼마 손해예요? 100만원. 그래서 분개했을 때 100만원 손실이 안 나왔네. 그럼 틀린 겁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매출의 과세의 대운에 이어 대변의 기계장치 얼마예요? 600.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예요? 200. 그 다음에 차변에 어디 갔냐? 미수금 받을 거 얼마 있었어요? 330. 대변의 세금 얼마예요? 3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 손해봤어요? 100만원. 그 다음에 9월 9일 보시면 서울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했습니다.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서울, 전자는 여. 차변에 원재료는 1300이었고요. 세금은 130이었죠. 그 다음에 대변에 선급금 있었죠? 얼마 있었어요? 100만원. 그 다음에 통장으로 돈 나갔죠? 1330.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월 8일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자계산서. 무슨 계산서요? 전자계산서. 계산서 나오면 매입의 면세. 계산서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뭐라고 쓰세요? 면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제이슨, 전자는 여. 차변에 800번대 접대비 8만원. 안 줬다 미지 급금 얼마요? 8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